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기발전기 중에서 어떠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두 번째는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채택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네 번째는 이 권선을 상별 접속에 따른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유기기전력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 dt d 파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크기만을 우리가 알아보자면 n dt d 파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크기만을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자속 파이 t라고 하는 것은 최대 자속 파이 m, 코사인이 돼도 되고 사인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기전력 2는 크기만을 보자라고 하면 n dt d 이거를 미분한다는 얘기죠. 파이 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인 오메가 t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오메가 n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 파이 f n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얘는 코사인 앞에 있는 것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대값. 그러면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2는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에 2 파이 f n 파이 m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2 파이라고 하는 값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4.44라는 값이 됩니다. 4.44 f n 파이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한 상당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파수가 될 것이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감긴 횟수, 즉 권선수가 되죠. 그 다음에 파이 M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 자속 밀도이죠. 그러니까 극당 최대 자속 밀도입니다.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는 Y 결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Y 결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의 전압을 상전압 VP라고 하고, 이 선과 선 간의 전압을 선간전압 VL이다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전압은 여기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게 VP 4.44 FN 파이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선간 전압은 VL. Y결선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은 30도가 앞섭니다. 그럼 루트 3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44 루트 3의 F에 N에 파이 M 볼트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발전기 유기기전력을 얘기할 때 상전압을 묻는 건지 선간 전압을 묻는 건지 확인하셔서 그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형을 개선하기 위한,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 채택 방법 이렇게 되겠죠.
파형을 정연파로 하기 위한 방법. 그러면 정연파가 되기 위해서는 고조파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매극, 매상, 슬로스. 우리 매극, 매상, 슬로스를 기호로 Q라고 쓰죠. 매극, 매상, 슬로스를 크게 한다. 크게 한다. 그러면 매극, 매상, 슬로스를 크게 할 경우에 제거할 수 있는 고조파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고조파를 제거 가능하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제거할 수 있는 고조파의 종류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절권 또는 분포권을 쓴다. 권 사용. 이 단절권과 분포권 사용 목적이 고조파를 제거, 파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단절권은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동량이 감소한다가 있고, 분포권 같은 경우에는 열 발산이 좋고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슬롯을 채용한다. 영어로 하면 이제 스크류드 슬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슬롯이라고 하는 것, 즉 스크류드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통형의 권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 정도 얘를 이러한 방향으로 빗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슬롯 또는 스크류드 슬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슬롯을 채용하게 되면 정연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극의 크기를 크게 한다. 공극의 크기를 크게 한다. 공극의 크기를 크게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겠습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줄어들겠죠. 전기자 반작용 감소. 전기자 반작용이 감소하게 되면 정연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 즉 계자에서 생산된 자속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기발전기에서는 부하가 동상, 지상, 진상이냐에 따라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교류에서는 저항도 있고 유도성 리액턴스도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진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발전기에서 생산된 유기기전력이 E가 되겠고요. 여기가 부하 전류입니다. 그럼 이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저항 부하이냐 또는 유도성 부하이냐, C, 용량성 부하이냐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가해주는 여기에 있는 공극의 자속이 변화하더라. 그 내용을 각 부하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 부하, R 부하일 때입니다. 이 R 부하일 때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기발전기는 실제로는 계자가 회전을 합니다. 동기발전기는 계자가 회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기자가 회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정의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체가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 이 도체에서 보시게 되면 분명히 전기자에 의한 N극은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방향은 위 방향이 되겠고요. 힘의 방향은 왼쪽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X 이렇게 쳐보도록 하죠. 그리고 S극에서는 자속의 방향은
자속의 방향은 S극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힘의 방향은 아래가 되기 때문에 전류는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겠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N극에 있는 요 도체에서 그 순간을 요 순간이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를 요 순간. 우리가 이 도체가 N극 바로 앞에 있을 때 또는 S극 바로 앞에 있을 때 전류의 크기가, 아니, 전압의 크기가 최대가 됩니다. 전압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 즉 N극 바로 앞에 있을 때 또는 S극 바로 앞에 있을 때 도체에 유기되는 유기기전력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요 순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양의 주기일 때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보고 음의 주기일 때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언제? 최대일 때.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이 그 반이 되는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이 순간은 N극과 S극 그 중간은 여기는 전압이 유기되지 않겠죠. 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류도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저항부하일 때에는 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노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S극은 이런 방향이 되죠. 그러면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N극에 의한 주자속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전기자에 의한 자속은 이러한 방향이 되고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그려볼게요.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잘 보면 이 부분은 약간 증자가 일어나는 거고 이쪽은 약간 감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자속이 많아지고 이쪽은 자속이 감소합니다. 근데 자속이 많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죠? 자기 포화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증자하는 것과 감자하는 것에 보면 감자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저항부하도 약간 아주 조금 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이 어떻게 됐어요? 왜곡되죠. 정확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좀 더 많고 이쪽은 작아진다. 자속이 왜곡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하고 얘가 그냥 같다라고 본다면 이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자속과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서로 교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부하일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교차 자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화작용. 그리고 이 주자속과 횡 옆으로 만나기 때문에 얘를 횡축 반작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횡축 반작용. 아시겠죠? 언제? 저항부하일 때. 그럼 두 번째 유도성 부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좀 전과 동일하게 N극, S극 요 사이는 전기적으로 2분의 파이, 여기도 2분의 파이. N극과 S극은 180도니까 그 사이는 90도죠. 2분의 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N극이 이 도체가 N극에 가장 가까울 때 얘가 전압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저항부하일 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주기일 때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음의 주기일 때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 아,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순간이구나. 근데 잘 보니까 여기는 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요 시간대. 최대가 되는 시간. 그렇죠? 전압이 최대가 되는 요 시간. 그 다음 90도 지나서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이 도체는 어디로 회전한다고 했어요? 반시계 방향. 그럼 여기가 시간이 0이었다면 얘가 90도, 그 다음 시간은 여기인 거죠. 여기에 가서 전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요 순간은 요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요 순간은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요 순간은 시간이 그 다음 시간이잖아요. 얘 도체가 그 다음 시간에 갔을 때 전류가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는 점 되겠네요. 여기가 X면 여기는 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는 이러한 방향이 되겠네요.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N극에 의한 주자속은 이러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 근데 전기자에 의한 자속을 보니까 얘는 이러한 방향이고요. 얘도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과 서로 반대 방향이네요. 그럼 공극에 있는 자속을 감소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도성과 L은 무슨 작용? 감자작용을 한다. 뭐 주자속을 뭐 한다? 감자작용한다. 이때 주자속과 전기자에 의한 자속의 축이 어때요? 같죠? 얘를 다르게 뭐 직축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도성 부하는 주자속을 감소하는 감자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량성 부하를 보겠습니다. 용량성 부하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도체가 N극 바로 밑에 있을 때 이 순간을 보겠습니다. 그럼 전압은 최대가 되고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N극과 S극의 각도는 90도 2분의 파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류를 볼게요. 전류가 최대가 되는 양의 주기를 제가 들어가는 전류, 음의 주기를 나오는 전류다라고 보면 전압이 최대인 순간은 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시간에 전류는 먼저 들어가는 전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기 전 2분의 파이에서 먼저 들어가는 전류였다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전압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2분의 파이 앞선 지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전압이 유기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의 모양은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속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자속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기자에 의한 자속의 방향을 보니까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자속의 방향과 전기자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공극의 자속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용량성 부하 같은 경우 얘는 증자작용을 합니다. 즉 용량성 부하,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 부하에서는 공극의 자속을 증가하는 증자작용을 할 것이고 주자속의 축과 전기자 자속의 축이 같기 때문에 얘를 직축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 부하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파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주자속과 전기자에 의한 자속이 서로 어떻게 돼요? 크로스되죠. 그래서 교차 자화작용, 횡축 반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도성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유도성 부하에서는 주자속을 감소한다. 그래서 감자작용, 직축 반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용량성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가 앞섭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자속과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공극의 자속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증자작용, 축이 같으므로 직축 반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표로 보시게 되면 저항부하, 전압과 전류 위상이 동상일 때 발전기는 교차 자화작용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L부하는 지상, 전류가 90도 느릴 때 주자속을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감자작용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C부하, 진상, 전류가 90도 앞섰을 때 공극의 자속을 증가하기 때문에 얘를 증자작용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횡축, 얘는 직축, 얘도 똑같이 직축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발전기와 전동기는 항상 어떻다고 했나요?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항부하에서는 사실 반대될 게 없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교차 자화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L과 C가 반대로 됩니다. 동기전동기에서는 L부하에서는 증자작용이 일어나고 C부하에서는 감자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발전기만 잘 기억해 두시고 전동기는 반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쉽게 암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간 접속에 따른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먼저 Y결선 같은 경우에는 Y결선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습니다. 근데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 내용이 뭡니까? 전력이죠. 삼상전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전력 P, 피상전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P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삼상전력은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입니다. 얘를 다시 쓰게 되면 3 곱하기 VPIP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는 3 곱하기 상전압 상전류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력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이걸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전력을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Y입니다. Y는 코일이 지금 직렬로 2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2개가.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가 됩니다. 요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2라고 했을 때 여기 2, 여기 2. 그러니까 직렬은 2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상전압이 2입니다. 그러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2 루트 3 2가 되겠고요. 그렇죠? 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I죠. 뭐 I. 전류 I.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면 얘가 두 개가 직렬 연결됐으니까 I예요. 그러면 Y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으니까 얘는 그냥 I가 됩니다. 그럼 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이 얘잖아요. 2 루트 3 2 곱하기 선전류 I 이렇게 되네. 계산해보면 얘는 6 2 I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는 코일 하나에 걸리는 전압 2가 되고요. I는 코일 하나에 흐르는 전류 I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중 Y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 Y형을 보면 여기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2면 얘도 똑같이 2. 그냥 병렬이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루트 3 2가 됩니다. 전류를 볼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 얘랑 얘랑 합쳐지면 여기에 흐르는 것은 2I잖아요. 즉 선전류가 2I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루트 3 2 곱하기 선전류 2 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6 2 I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Y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그재그 Y형은 얘랑 얘랑 위상이 120도 차이가 나요. 120도 차이가 나게 되면 요 하나에 걸리는 전압의 루트 3배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이 지그재그형은 얘랑 얘랑 120도 위상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하나에 걸리는 전압의 루트 3배라고 해요. 루트 3 2가 된다고요. 즉 상전압이 루트 3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간전압은 요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얘는 3 2가 돼요. 이해되시죠? 요것에 또 루트 3배니까 3 2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전류를 보게 되면 여기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I가 흐르니까 얘는 직렬이잖아요. 그럼 얘도 I가 흐른단 말이에요. 선간전압은 3, 2, 선전류는 I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력 P는 루트 3, 선간전압 3, 2, 전류 I가 돼요. 그럼 3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5.19가 나와요. 5.19 2 I다라고 하는 출력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델타형 보겠습니다. 델타형을 보게 되면 여기가 2, 여기가 2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2가 되겠네요.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으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전류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류 I가 흐르고 여기도 직렬 I가 흐르겠네요. 그럼 선 전류는 요 상 전류의 루트 3배가 되죠. 루트 3 I가 됩니다.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냥 상전류가 I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 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했죠. 델타 결선에서. 그럼 출력 P는 루트 3 선간전압 2 선전류 루트 3I 계산해보면 6
2i다라고 하는 출력이 나옵니다. 이중 델타형 보겠습니다. 이중 델타형을 보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병렬 똑같이 요 상전압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으니까 얘가 2가 됩니다. 전류 보겠습니다. 전류는 여기에 I가 흐르고 여기도 똑같이 I의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 흐르는 건 2I가 됩니다. 그럼 상전류가 2I가 되기 때문에 선전류는 루트 3배인 2 루트 3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력 P는 루트 3, 선간전압 2, 선전류 2 루트 3I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6, 2I다라고 하는 출력의 값이 나옵니다. 지그재그 델타형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는 120도 위상 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 2가 됩니다. 루트 3이 루트 3이. 그렇죠? 그럼 얘는 전압이 루트 3, 2가 되겠죠.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루트 3이, 여기도 루트 3이, 얘도 루트 3이. 델타 결선이잖아요. 루트 3, 루트 3이. 전류를 보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 직렬로 여기가 I가 되잖아요. 그럼 상전류가 I면 선전류는 루트 3 I가 됩니다. 그럼 출력 P는 루트 3, 선간전압 루트 3 2, 선전류 루트 3 I가 됩니다. 그럼 얘는 3 루트 3 2I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5.192 I다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그재그 Y나 델타 같은 경우가 5.19 이하이다 라고 암기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6 이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